232페이지 맨 위에 1번 실시계획 작성이라고 있잖아요. 1번 시행자는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아까 계속 시행자가 작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실시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짠다. 그러면서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자,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야가 바로 뭘 짠다고요? 만들어서 인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지정권자한테. 그러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는 막 인가하는 게 아니고 지가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이 있겠지요. 여기에 적합한가 보고 인가하거든. 실시계획은 만들 때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된다. 저 개발계획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가 한번 보세요. 네모 2번의 인가. 지정권자인가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요? 참 거기 지정권자라는 그 표현이 워낙 중요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예요. 한 놈 빼고 한 놈이 나와요. 한 놈이. 한 장 오른쪽 하단에 시행 방식 나오죠. 그 박스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보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택지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저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 공급. 환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환지는 개발구역 지정했죠. 이렇게. 그러면 개발구역 땅 가진 사람에게 반듯하게 구역정리 사업을 해서 다시 돌려준다니까. 그러면 그 땅에 스스로 건물 짓는 것이고 택지를 200만 평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즉 수용 방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요. 예를 들어서 300만 평의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수용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고 땅 주인들 다 만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돈 주고 산다니까요. 일부가 안 팔죠.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매입비,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땅을 다 내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LH 공사에서. 그리고 개발 사업을 다 해. 그리고 조성한 땅을 경쟁 입찰로 일반에게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려면 둘 중에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수용 방식으로 해요. 수용, 사용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수용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정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지목 형질의 변경이란 말 나오죠. 이 일대 농지 임야를 싹 다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획 지목 형질 변경이에요. 그 다음 큰 땅 자르고 작은 땅 키우고 분합, 그 다음에 공공시설 싹 설치해서 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두 번째 보면은 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가지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울 때.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 좋다? 환지 방식이 좋다. 왜 기계적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환지 방식은 돈 주고 땅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돈 들여서 땅을 살 필요가 없다니까. 돈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돈이 덜 든다. 그 대신 개발의 이익이 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땅값이 좀 너무 비싸다 할 때 주로 이 방식으로. 이거 여러 번 나온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게 혼용. 한 장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뭐 이렇게 뭐 만화도 있고요. 235페이지에 수용이란 말 나오죠. 1번에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돼요. 여기 사업 시행자 나오잖아요. 지금 이 조문은 사업 시행자라면 누구라도 땅 주인들이 땅을 안 팔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조합은 여기 없네.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 알아놔야 돼요.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지금 소개를 안 했는데, 조합은 반드시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 중에 아니 굳이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쓰고 빡투 얘가 투지 원, 투 나이는 야가 많은데 학원 선배니까 그렇지 빡원, 빡투.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아이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데 함부로가 아니고 우리는 상호 합의를 다 했어요. 그래. 아까 합의했잖아 니하고. 그래. 그리고 꼭 학교 가라고. 학교에서 파티할 때 빡빡 시리즈로 해서 노래 한번 한다고 댄스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옷도 깔맞춤이라니까 하얀 거. 이런 희귀한 장면을 여러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 둘이가 합격해가지고 학교에서 파티할 때 무대 나가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둘이 춤추고 댄스하는데 생각해보자 얼마나 허무한가. 내년 11월 달에 한번 그런 장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교 꼭 해야 된다. 빡1, 빡2 얼마 좋아 진짜.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이 필기했는데 야가 하는 바람에 야가 총대 다 메고 욕을 다 먹는 거야. 필기한 장면 다 보이는데 야만 제일 뛰어더라고. 교과서가 조만간 나올 텐데 거기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은 가로치고 환지 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조합은 그러니까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환지. 그럼 봐봐요. 시행자라고 돼 있지요. 조합을 뺀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수용한다라고 해야지. 근데 여기는 그런 말 없잖아요. 시행자는이라고 다 넣어버리잖아요. 자, 일단 하나 머릿속에 여러분이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당연한 일이에요.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니까 메모한다고 그러고 딴 데 의지를 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입으로 한번 떠드는 게 손으로 10번 쓰는 거 100번 낫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환지 방식만 하니까 조합은 수용 못하겠지요? 그럼 조합을 뺀 나머지 시행자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안 파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협의 매입을 먼저 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들이 다 팔아주면 수용권 행사할 일이 없잖아요. 다 파는데 일부가 안 판다. 그럴 때 수용권 행사라도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해서 개발 사업 하라는 얘기예요. 조합은 수용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수용의 요건에서 2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으라 이런 말 나오죠. 그 박스에 1번만 토지 소유자. 기타 요 민간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들이 수용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을 뭐 하고 소유하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아니잖아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 하고 소유하고. 다 복잡하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다 수용한다니까요. 안 팔면 조합은 수용권 행사하면 안 되지. 그럴 때 국가기관이 수용할 때는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원래 토지 수용은 남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공적 주체인 국가기관만 할 수 있어요. 개인들끼리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10만 평을 땅을 삽니다. 그 중에 5놈이 안 팔아요. 다 샀는데 그 5놈한테 땅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민간인끼리는 절대 수용권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택지 개발할 때 뭐 알박기란 말 들어봐서요? 알박기?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다 샀는데 요 몇 놈이 안 팔아요. 미치는 거야. 만세대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몇 놈이 안 팔고 30배, 10배, 30배 달라고 하는 거야. 강제 수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파는 거야. 이게 알박기. 눈물을 머금고 30배라도 주고 땅을 사야지. 그러면 만약에 3사람, 4사람 안 판다 해가지고 팔 때까지 기다리면 10년, 20년 걸리면 만세대 아파트 지을 공사비가 얼마나 딜레이 되면 비용 낭비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알박기 속절없이 달라는데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을 땅에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남은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거예요. 매도 청구라는 것은 우리한테 팔으라고. 감정평가한 가격에 안 팔어! 그러면 법원에다가 매도 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팔어! 하고 강제로 팔게 합니다. 수용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수용과 비스무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수용은 국가기관만 하는 게 원칙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예외로 나머지 민간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 민간 건설업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얘기는 3분의 2 이상에 대해서는 협의 매입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분 이상의 도장 받아가지고 도장도 안 찍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용권 행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 민간업자들이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 하고? 소유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총수 2분 이상의 동의요건. 자,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어가면 236페이지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토지상환 채권 나오나요? 제목 외우셔야 돼요. 무슨 채권? 우리 공법에서 한 지난주쯤에 채권 한번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채권?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묶인 지가 10년 넘었다.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땅 사세요 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서울시에서 현금 대신 채권 줄 수 있다고 소유자가 원하면 그 채권의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한번 나왔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건 토지?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시험에 진짜 단골이거든. 토지 등으로 돌려주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자, 여러분 이거 줄 메모 필요 없어요. 뭔지 알고 있어야 돼. 잘 봐요. 다시 100만 평을 개발구역 서울시에서 지정했어요. 마곡지구. 그리고 SH공사한테 개발 사업을 하게 한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하자. 그럼 SH공사가 땅 주인들 만나서 협의 매입 땅 다 살 거 아니요. 근데 일부가 안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뭐 한다고?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매입비도 줘야 되고 보상비 주니까 돈이 몇 조 원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땅 사는 돈 다 써버리면 공사비 어떡하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 주인 중에 제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땅 팔으라 하니까 땅 주인이 뭐라 하냐면은 지금 내가 현금, 내 땅이 좀 면적 큰데 일부는 현금 받고 팔 테니까 일부는 내 돈 안 받을게. 그 대신 공사 끝나고 새로 조성된 땅으로 다 돌려주면 안 되나? 그럴 수가 있겠죠. 땅 주인은 지금 현금 받고 파는 게 나을까? 공사 끝나서 조성된 땅으로 받는 게 나을까? 100번 낫죠. 100번. 봐요.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돼요? 도시적으로 바뀌잖아요. 도시로 바뀌는 땅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니까? 이것이 만약에 모퉁이의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이 500% 아니요? 그러죠? 농림지역이. 그래서 땅 주인이 나 현금 안 받을 테니까 공사 끝나서 나중에 조성된 땅으로 달라고.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하면요. 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들 있지요? 여기 못 살아? 땅 팔고 다 나가야 돼. 근데 내 고향인데 내가 나가기 싫으니까 나 여기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원하면 시행자가 땅을 살 때 현금 대신 채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시행자는 현금 없어도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자도 유리하고 이 사람은 토지상환 채권 가지고 있잖아. 공사 끝나서 제시하면 수의계약으로 조성된 땅으로 받는다니까. 땅으로 받으면 땅값은 뛸 일만 있잖아요.
신도시니까 마이너스 안 나지. 그 200평을 받았다 쳐요. 그 200평 받아가지고 건물 어떻게 지어? 그 중에 80평, 120평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80평을 파는 거야. 팔아서 돈 매득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4층짜리 올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은 돈을 만들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땅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땅부터 확보해서 땅을 딱 분할해서 팔고 일부를 그 돈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을 하냐? 땅을 사는 사람이 누구요? 사업 시행자 아니요? SH공사. 야들이 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 찾아가서 발행계획에 승인받아가지고 발행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새로 조성하는 땅이 100필지인데 100필지 다 토지상환 채권 가진 사람이 돌려줘 버리면 환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100필지를 새로 조성할 때 절반 이상은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 절반 안에서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라. 그래서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명, 무기명이란 말 들어봤나요? 기명이란 말은 땅 주인의 이름이 표시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땅 주인 그 사람에게만 땅을 주는 거예요. 무기명 정권, 무기명 채권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 같은 건 무기명 채권인데 내가 건설회사 하면서 서울시에 관공사 하면서 50억짜리 도시개발 채권 샀다. 무기명이거든요. 그 도시개발 채권은 내가 아니어도 아들한테 줘도 만기를 도래하면 아들이 직업지에서 원금 이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명, 무기명이라는 것은 기명은 그 주인이 누군지 정권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무기명은 표시가 안 돼요. 자,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는 기명, 무기명? 무기명이죠. 그러죠? 그 이름 쓰던데 그것은 기명, 무기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표가 추적될 때 계속 유통을 할 때 그 유통 과정을 뒤집어 가려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럼 내가 써가지고 직업지에 수표 썼잖아요. 그러면 가게집 주인이 또 수표 쓸 거 아니요? 돌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5군데 돌면 이름 5놈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놈은 누가 발행하냐? 땅 사놓은 놈이 누구?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발행해도 되겠냐? 승인받아가지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에 얼마 넘지 않게 2분의 1 넘지 않도록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기명으로. 몇 가지만 딱 하면 딱 풀리는데. 1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은 이게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누가요? 시행자는 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로 2번 중요한 거 나오네. 보증 나오죠? 지급보증.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칠판 보면 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SH공사 얘들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얘들이 홀랑 망해가지고 이 채권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땅 판 거 아니요? 이 사람은 뭐요? 이 발행한 놈 망했네? 이 그럴 일이 있을까 얘들은? 그러니까 보증을 안 받아도 되지만 민간 건설회사 등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을 보증한다고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얘기요. 보면은 민간 시행자 동그라미, 민간 시행자와 공동 출자법인 시행자 이 다 필요 없고 등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뭘 받은 경우 지급보증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에 얼마 초과하지 않도록 1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할 수가 있어요. 100필지를 새로 조성하면 50필지 범위 안에서만 토지상환 채권으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일반 분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저 밑에 5번에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정권이란 말 나오죠. 무기명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승인받냐?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발행계획 작성에서 누구한테 승인? 지정권자. 이게 조만한데 말이에요. 시험에서 정말로 단골인데 이번 29회 시험에 얘가 안 나왔거든.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릿지릿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성할 땅 건물에 얼마 넘지 않게 2분의 1 기명. 요래 반복해 줄 때 외워놓는 거 자꾸. 이래도 집에 가면 또 잊어먹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요, LH공사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왜? 야가 뭔 짓을 했길래 왜 안 되는겨?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한다며. 그러니까 큰일 치른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 얘들 왜 발행을 못해 그러죠? 예. 조합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조합. 조합. 그래서 짬밥이 있네.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가 발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환지 방식만 하니까. 그다음에 LH공사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죠? 보증, 지급보증 받아, 안 받아요? 어? 안 받아도 되지. 나들은 괜찮다니까요? 그러죠? 그거 뭐, 처음인데 이 정도면 내년 10월달까지 하면 문제 풀지 않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 내가 볼 때 처음도 창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잊어먹을지 안 잊어먹을지 내일 안 돼봤잖아요. 그러죠? 근데 왜 내일을 미리 걱정해요? 내일이 왔나? 가장 와닿는 말이 내가 건자해 본 거 있어요. 노인네들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아들, 딸들이 새 신발 사다 주고 새 옷 갖다 주고 내 옷 갖다 주면 안 입지 아까워서. 특별한 날 되면 있는데요. 특별한 날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외에 인생은 없는 거라. 여러분 좋은 거 사가지고 아끼잖아요. 그거 다 허방이에요. 좋은 거 사면 좋은 거 한다 산 날 입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먹고 다니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냐고. 그러죠? 좋은 일 1년에 2번 하려고 그거 해? 나 노인들 웃겨요. 내복 사주면 바로 입고 댕겨야지. 입고 다니면서 헌금 만들어 또 새 거 입고 또 이게 되는데 그걸 몇 년 푹 입고서 입지도 못하고 죽어요. 짐 정리하다 보면 내기가 켜켜이 있어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있으면요 그날 그 순간 하는 거 맞아. 여러분들도 아끼지 마요. 에? 아끼면 똥 돼요. 진짜 그런 말 맞는 것 같아. 돈 들어오면 돈 쓰고 아끼기 뭐래 아껴. 딴 놈 다 써버려. 여러분 돈 아껴주죠? 딴 놈 써놓는 놈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맛있는 거 있으면 그날 먹어버려. 식구들 안 남겨주고.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원형지 있나요? 또 이거 원형 탈모는 나중에 할 텐데 보통 머리 사이즈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 탈모가 벌어져요. 자, 원형지라고 나올 때 3분의 1만 외우면 참 잘 되는데 일단 그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원형 탈모 3분의 1 궁금해요? 복잡해요.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6번에 조성토지 공급 있나요? 자,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 요 농림지역에 100만 평을 개발 사업한다고 구역 지정했지요? 그럼 도시적 됐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LH공사에서 돈 주고 매입했겠지? 안 파는 사람 수용했고, 그러면 이제 다 LH공사 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불도저 다 밀었을 거 아니야? 다 조성했다고. 이거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제 2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2단계. 경쟁입찰을 한다, 경쟁입찰. 경쟁입찰이니까 위치 좋은 땅들은, 개개인들은 받기 힘들어요. 저 판교 있지, 아파트. 판교 아파트 가보면, 판교 가보신 분 있어요, 판교? 지나게? 분당 지나가는 길 고속도로 말고 가봤다 쳐요, 일단. 가봤다. 거기 가면 아파트 브랜드 자이 푸르지오 봤죠? 레미안. 없어요. 없어. 왜 이러셔요? 판교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단순 경쟁 입찰 시키면 재벌 계열 건설회사가 다 가져가잖아요. 자금력이 세니까. 판교는 브랜드 아파트 없어요. 가봐봐요. 그 아파트 브랜드들이 중견 아파트 브랜드예요. 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회사를 다 배제시킨 거예요. 경쟁할 때. 단순 경쟁 입찰이면 자금력 강한 애들이 위치 좋으니까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비싸게 써가지고 분양가를 비싸게 때려버린다니까.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교 아파트 보면
아파트 브랜드가 왜 자이, 푸르지오, 레미앙 이런 게 없지? 배제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마 10대 계열 회사인가 30대인가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브랜드 다 낯설어요. 텔레비 광고 좀 나오다가 막 이런 브랜드. 아니면 이제 LH 아파트들. 다 그런 아파트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라는 얘기는 자금력이 강한 위치 좋은 땅이라면 업체들이 가져가겠지. 그러면 개인들은 가져갈 일이 있을까요? 없지. 그러니까 아까 땅 팔 때 토지상환 채권 있죠. 받고 판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좋은 땅을 일단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쟁 입찰이에요. 어딜 보냐면은 자 맨 밑에 오른쪽 상단 보면 돼요. 공급 방법, 경쟁 입찰 보세요. 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추첨이라고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해놓고 이거 삼택지 1공장이라고 외워야 되거든요. 또 쓰고 싶죠? 뭔지? 나중에 요약집에도 가르치고 삼택지 1공장 주의하기 바람이라고 내가 다 써줘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330제곱미터는 평으로 몇 평? 10평? 10평에 단독주택지 받아서 뭐 달라고? 여러분 저 10평 단독주택지 줄 테니까 건폐로 50% 적용해가지고 5평짜리 지어라. 그것도 외벽의 중심선 알잖아요.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럼 한 4평짜리 딸랑 지어가지고 개 한 마리 키웠더니 들어갈 데가 없어요. 100평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자,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지나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라고 그랬을까?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란 말 나오잖아요. 자, 1번이 단독주택지, 2번이 국민주택지, 4번이 공공택지니까 3택지 아니요? 1공장. 이렇게. 이 네 가지 목적일 때는 무슨 방법으로? 추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시험에 여러분 밑에 수의계약도 있지요. 수의계약이란 말 들어봤나요? 이거는 제3자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청약과 성약으로 바로 직접 팔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관공사는 수의계약하면 처벌됩니다. 경쟁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보니까 원래는 박스 엄청 큰데 1번에 학교용지 있나요? 공공청사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일반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학교 지을 업체에다가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 이런 데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요. 토지상환 채권 가진 사람한테. 자, 그러면 원래가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에 이만큼 나와요. 시험에 조성한 땅 공급 방법은 추첨 4개만 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공급할 때 추첨으로 하는 게 아닌 거 고르시오. 그럼 4개가 나올 게 아니요. 삼택지 1공장. 아닌 게 답이겠지. 수의계약 인거 고르시오. 똑같은 문제 아니요? 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거 고르시오. 4개 중에 5개 중 하나가 추첨이겠지. 추첨이 인거 고르시오. 같은 문제 아니요? 어떤 문제라도 이 4개만 외우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아니, 듣고 있는 거 맞지요? 내 말 맞잖아요? 추첨이 4개니까. 객관식 문제 4개 딱 좋다니까. 추첨 아닌 거 골라봐라. 4개 넣어놓고 수의계약 하나 집어넣어. 수의계약 4개 넣어놓고 추첨 하나 집어넣어. 그 겨우 문제 나오면 4개만 잘 외우면 돼요. 삼택지 1공장. 일단 익숙해 하면 돼요. 자, 밑에 환지 방식 나오나요? 자, 이건 뭐. 자, 칠판을 보시면은 환지 계획을 먼저 짭니다. 환지 계획을 짜서 땅을 보세요. 토지를 교환하듯이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돌려준다. 그러면 자, 잘 봐요. 여기가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러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레벨에 맞춰서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농림지역인 땅이다. 그러면 농지는 주로 농지법상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그러죠?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서 왜 농취정법 그거는 배운 듯한
농업인 되려면 대가축 몇 두? 2마리. 중가축 10마리. 10개는 뭐 너는 염소 10개 이렇게 얘기하니? 그 다음 소가축은 그저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꿀벌 10통. 그러죠? 예. 1091, 330. 농업인.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 산지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농림지역이라는 얘기는 논밭 아니면 산이라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제 때부터 이 땅들이 그냥 논밭인 상태였던 거야. 농림지역이니까 뭐 기반시설이나 뭐가 있겠냐고 농사나 지었겠지. 그럼 여기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했어. 그러면 여기는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지. 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뀐겨? 도시적 바뀌자 법적으로는. 그럼 도시적에 맞게 이 땅을 반듯반듯하게 구역진입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없던 도로나 상하수 같은 거 싹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비포 애프터 아니요?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이 땅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전토지라 하고 공사 끝나서 조성한 도시적 됐잖아요. 도시적에 맞게 도로 싹 만들고 아까 왜 지목, 구획, 형질변경이란 말 나왔거든. 환지 방식에 불도저로 농지 임야 싹 다 밀어버리고 택지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갖춰가지고 A 이건 네 것, B 이건 네 것, 이건 C 네 것이라고 새로 조성한 땅을 돌려주는 걸 뭐라고? 환지라 하지. 환지 방식은 아니잖아요. 조성한 땅을 돌려주는 땅을 환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 그러면 예전의 땅은 농지 임야였잖아요. 그러면 도시적에 맞게 불도저로 싹 바둑판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공공시설을 갖춰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땅을 돌려준다고.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가지고 이 땅 팔아가지고 공사비에 쓰겠다 이 말이요. 자, 공사비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그게 이 부분의 개념은 개론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개론. 그리고 공법도 나오고 이 부분은 용어만 잘 알면 돼요. 그러면 좌측 상대 우리 농지 있죠, 농지. 이 법의 원조가 농지의 경지정리라니까. 저수지하고 저수지죠, 저수지. 저수지하고 바로 붙은 농 가진 사람한테 농지를 반듯하게 구획정리 사업 해가지고 저수지하고 3km 뚝 떨어진 저 땅 줘버리면 땅 주인은 기분 나쁘지. 저수지 가까울수록 농사 짓는 사람은 유리하잖아요. 가물어도 물 댈 수 있으니까. 저수지 멀수록 불리하다니까. 하천하고 멀수록. 그래서 종전의 왼쪽 상단에 요 땅 가진 사람에게 공사 끝나서도 그 자리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그 면적 주로 주는 게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 제자리 환지.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환지로 도성에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요. 종전 땅과 돌려받을 땅 간에 환지 계획의 기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라고 하는 게 자전거 수리가 아니고 물길 얘기하는 거예요. 물 대는 거. 여러분 천수답, 수리답이라고 들어봤나요?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좋은 땅, 나쁜 땅. 나쁜 땅이죠. 산 비틀에 있는 땅이에요. 물을 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지어. 그러니까 박토를 얘기하는 거 안 좋은 땅. 수리답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물을 댈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농지에서 왔으니까. 경지정리 사업에서. 수리나 이용 상황, 환경 이걸 다 고려해야 돼. 위치도 보고 지목도 보고 면적도 다 본다 이 말이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장 불만이 없이 해주는 환지를 뭐라고 하냐? 아니 쓰지 마요. 말기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가장 최적의 요구에 응한 환지다 이 말이요. 그래서 환지 용어 쫙 설명해 놓고 다음 중 가장 이상적 환지 처분이 뭐냐 물어보면 무슨 환지? 적응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내가
개발 사업을 할 때 필지별 크기를 100평씩 똑같이 만들어야 반듯하게 도로가 만들어질 거 아니요? 그럼 기준 크기를 100평으로 만들기로 했어. 근데 내가 가진 땅이 80평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120평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 120평짜리를 별도로 또 크기 만들고 80평짜리 별도로 만들면 이 사업이 의미 없어지지. 그래서 기준 크기를 100평으로 만들기로 했으면 80평짜리 작은 땅 가진 사람한테는 20평을 더 줘서 100평을 주고 120평 더 큰 거 가진 사람한테는 20평을 덜 줘서 100평을 주면 돼. 그래서 자기 가진 땅보다 더 받는 걸 증환지라고 해요. 덜 받는 걸 줄였다. 환지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120평짜리 가진 내가 실질적으로 100평 받았잖아요. 줄어들었지. 그럼 시행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줄어든 만큼의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청산금. 80평짜리가 100평으로 받았지요. 너 큰 거 받았네? 20평에 대한 돈을 달라고 청산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청산금 교부, 덜 받은 사람한테는. 더 받은 사람한테 청산금의 징수, 교부 징수,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산의 문제가 최소화되는 게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환지. 자, 적응환지. 가진 것보다 더 받는 걸 뭐라고요? 증환지. 덜 받는 걸. 나 진짜 발음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 이렇게 제대로 해요. 이렇게 제대로 증환지. 가면 잘하죠? 그러지. 이거 누가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내가 옛날에 이거 엄마 아파트가 안 돼가지고 진짜 이건 애를 좀 먹었어요. 대추동의 엄마 아파트. 누가 안 된다고 그래? 엄마 아파트. 자, 적응환지든 정환지, 감환지든 이 세 놈 있지요. 얘들은 토지로만 돌려받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평면적 환지라. 평평한. 여기서 중요한 입체환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입체환지라는 개념은 입체적으로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원래 이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요, 과소한 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8평짜리, 15평, 10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잘 봐봐요. 전체 땅이 100만 평입니다. 개발구역 지정했는데, 그럼 100만 평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2개 뽑고 초등학교 부지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 공공용지 필요할 거 아니요? 공공용지가 40만 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땅이 60만 평이잖아요. 그럼 40만 평의 공공용지는 어떻게 확보하냐? 여기 땅 주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진 땅은 각자 다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측량을 다 해가지고 비례해서 각자 가진 땅의 40%만큼을 띄어서 공공용지로 제공을 해야 돼. 이걸 토지부담률이라고 그래요. 40% 적용했는 거야. 그럼 공공용지가 40만 평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남은 땅 60만 평이지. 그러면 에버리지로 이 사람들은 가진 땅의 60%씩만 환지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콜? 그러면 임야 1000평이 낫겠어요? 택지 600평이 낫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구역 지어정을 하면 용도가 도시로 밖에 안 바뀌어요. 도시에 맞게 개발할 거 아니요. 그럼 면적은 줄었더라도 평당 가격은 훨씬 비싸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공공용지로서 도로부지 등이 40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남아서 환지 받는 건 60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60%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10대 평짜리 가진 놈들이 50명이나 돼요. 100평으로 증환지 할 수 있어? 안 되지. 땅이 모자라는데. 그러죠? 일리 와라 너희들 해서 야들한테 12평짜리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콜 이렇게. 그래서 야들한테 보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50세대짜리 2동만 지어버리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구하소 토지 가진 사람들 주로 한 18평 이하를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모아. 일로 와서 자, 너들 돈 청산금 받을래? 12평짜리 구분 건물 아파트 받을래? 어디가 좋을까? 요새 소형 아파트 뜬다니까요. 그러죠? 돈 받아가지고 까먹으면 뭐해? 아파트 받는 게 낫지.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구분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의 일부하고 땅의 지분을 주는 거예요. 자, 상가 건물을 지어줄 수도 있는데 상가는 1층 가치, 2층 가치, 3층 가치 엄청 차이 나잖아요. 1층에 똑같은 면적이라고 쳐요. 1층에 월세가 1,000만 원이면 2층은 얼마 같아요? 비율이 있어, 비율이. 1층의 월세의 45%에서 50%가 2층의 월세예요. 3층은 그 2층의 월세 80%가 3층의 월세예요. 계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1층 그러니까 워낙 비싼 거라. 그러다 상가는 또, 상가 건물은 코너 달라, 구석 싫다 할 거 아니요? 공동주택은 이런 문제가 최소화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지어야 되니까 공동주택을 주로 주는데 연립 다세대는 몇 층밖에 못 지어요? 4개층 이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를 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건물의 일부하고 땅의 지분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무슨 환제? 입체환제, 입체환제. 알아듣겠어요? 입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땅을 땅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땅이 뭘로 바뀐 거예요? 건물로 바뀌었다니까. 그게 입체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개념을 잘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자, 구분 건물의 일부하고 땅에 지분을 주는 환지를 무슨 환지? 입체환지. 가진 땅보다 더 받는 걸 정환지, 덜 받는 걸 감환지. 원래는 이상적 환지 처분이 적응환지. 이 용어가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뭘 알고 책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환지는 이 사람들이 구분 건물 아파트 받는 거 아니요? 주로.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20일 연장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하잖아요? 현금 청산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달라? 나 같으면 절대 분양 신청합니다. 그러죠? 특히 소형 아파트 받으면 황금성이 훨씬 뛰어나요. 요새 변방의 대형 아파트보다 조그만한 아파트 훨씬 잘 팔린다니까? 그러죠? 그래서 입체 환지가 대충 뭔지 알겠죠, 이제? 개념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환지에 부지정이란 말이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자, 저기 잘 들어봐 봐봐요. 땅 주인 A라는 사람이잖아요. 공사 끝나서 4, 5년 뒤에 새로 조성한 땅으로 돌려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가 많아. 여러분 저 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 조합은 되는 거 아니에요? 땅 가진 사람들은 젊은 사람 많을까, 나이 든 사람 많을까? 젊은 애들이 먼 돈으로 따는 상황이에요. 땅 산다는 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그 내가 나이가 80인데 5년 뒤에 공사 끝나서 땅으로 받아? 좋다 이거야. 내가 당장 병원에 치료비도 없어. 나 환지 받기 싫어. 환지 받는 때 되면 나 죽어가지고 아들내미들이 땅 환지 받아가지고 말이지 상속받아 다 쓰고 다닐 텐데 저 새끼들 보기 싫어 안 되겠다고. 아들 세 놈 저거 한 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죽을 때까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재산은. 특히 여자분들은 모성애 때문에 아들님이 맏아들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주는 순간 내가 사업 성공해가지고 어머니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절대 주면 안 돼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인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줬잖아요. 갈 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아들만 둘인 엄마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다고. 알잖아요. 갈 데 없어서. 딸만 둘이면 싱크대 밑에 죽는데요. 딸들 일해주다가 주방에 일해주다가 또 뭐 일 와다가요. 그죠? 아들만 있으면요 갈 데가 없다니까. 늙어서 며느리 눈치가 보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진짜 우리 집은 아들만 삼형제가 내 둘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방 가려고 그래요. 갈란다 불편하니까 째려보니까 자꾸. 왜 째려봐? 지도 아들이 있는데. 저거 집 식구들 올 때는 안 째려요. 백 깔고 테려봐요. 내가 왔다 갔다 하든 말든.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째려보고, 이게 왜 이래.